22일 목적지. 사람은 잘못하더라도 궤도를 수정하며 목적지로 향한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생도 비슷하죠.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요.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 청년기도 있고 중년기도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맞이하고 나서부터의 인생은 의외로 깁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직장에 다닐 때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번 돈을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매달 소득의 10분의 1이라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 돈이니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모으는 것과 후회 없이 쓰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매달 수익의 10분의 1 정도는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돈을 다 써서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면 쓴맛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 돈을 모아야 한다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쓴맛을 맛보게 하는 것이 신의 사랑입니다. 인생이란 잘못된 길로 가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고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조금씩 목적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좋아지니 걱정하지 맙시다. 5장.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당신은 사실 흰색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는 빨간색이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난 빨간색이 아니야 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라면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니요, 빨간색이 아니라 새빨간색이에요. 23일.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긴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맞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받은 대로 갚는다며 똑같이 받아치기 십상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말을 들으면 누구나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말죠. 남이 공격하거나 해를 입히려고 하면 대개는 화를 내거나 당황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되받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되받아치면 집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 비난을 똑같이 돌려주면 상대방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고 해도 무시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는 바람 거치러도 마음속의 파도는 치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자신이 대응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뜻이죠. 세상은 그런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너는 정말 골칫덩어리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나름대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반박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는 심각한 골칫덩어리예요. 라고 말하거나 한술 더 떠서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상대방이 기뻐하는 말을 해보세요. 참고로 저의 팬인 다쿠라는 소녀는 이를 가르쳐주는 아버지에게 맞아요. 저는 골칫덩어리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아버지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되받아치지 않으면 이긴다. 반박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삶이 좋아진다. 24일 험담. 험담이나 구설에 대처하는 법. 누군가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시다. 저는 상대방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 자체가 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상대방의 험담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남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점차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험담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이 집니다. 크나큰 패배이죠. 남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남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소문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 제가 상대방을 거슬리게 했나 보죠. 저는 남의 소문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남이 제 소문을 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사실이 밝혀지면 소문도 잠잠해지겠죠?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4회 말하고 나는 운이 좋다를 9번, 9번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무근의 소문도 뚝 그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이 심했어 와 같이 제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험담도 소문도 당신이 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게 모두 좋게 해결됩니다. 데이 25일 싫은 사람. 싫은 사람에 대한 복수는 하늘에 맡긴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복수는 나의 일이 아니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80%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에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소리를 하거나 잘난 체 하는 싫은 사람은 어디에 가나 있기 마련인데 당신이 그 미운 짓을 못하게 막으면 안 됩니다. 복수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의 경과는 신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한 만큼 되돌려 주려고 싫은 사람의 험담을 하면 이번에는 험담한 당신에게 나쁜 대가가 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고추를 심어도 고추를 수확하는 것은 이웃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당신이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싫은 소리를 한 그 사람입니다. 내버려 두어도 상대방은 알아서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있으면 당신에게 부정적인 기운이 나돌게 됩니다. 그런 당신에게는 사람도 운도 돈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맞닥뜨리기 바라지 않는 힘든 일을 초래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는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인간관계는 대체로 어떻게든 됩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버려 두면 상대방이 알아서 쓴맛을 봅니다. 26일 인사.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한다. 자신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대가를 받습니다.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아무도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발언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도 말실수를 가끔씩 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제 팬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한편 주의를 받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주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도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쌓였더니 편의점에서 성인 잡지를 사고 있는 제 모습을 팬에게 들켜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일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완벽이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죠. 그런 자신을 용서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유를 가공하면 치즈나 요구르트가 만들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쁜 짓을 하면 그만큼 업보가 쌓여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예를 들면 저의 제자 중 한 명인 밑장은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래서인지 밑장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사소한 습관이 밑장의 운세를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밑장을 본받아서 조금씩 좋은 일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 없다. 완벽하지 않는 자신을 용서하고 조금씩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줄입니다. 27일 사람은 변한다. 분명 좋아진다. 이런저런 일로 바쁘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조금씩 해보지 않겠습니까? 마주친 사람에게 빵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거나 예쁘네요. 당신 덕분에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맛없다며 화내지 말고 꿋꿋이 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뻘이거나 더 나이가 많아 보여도 말을 걸 때는 이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당신에게 좋은 대가가 오죠. 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 주는 미운 사람은 이제 내버려 둡시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남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모국어가 욕인 거죠. 욕설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부정적인 대화만 하는 가정이 정말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은 프랑스어로 말하겠죠? 그들이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남을 헐뜯으면서 즐기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험담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고 나니까 조금은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나요? 사람은 변합니다. 분명 좋아집니다. 그들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분명 좋아집니다.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일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싫어지죠. 사람은 분명 좋아집니다. 이번 생애에 좋아지지 않으면 다음 생애에 그런 날이 오고요. 분명 좋아집니다. 그 흐름을 믿고 남에게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좋은 일을 실천해 보세요.
6장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단 한 가지 방법. 누구나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마다 사는 길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끌려 갈 것입니다. 지나친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 가고 싶어도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서 자신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영영 가지 못합니다. 단 전철을 탈 것인지 차로 갈 것인지 가는 방법은 우리가 미리 정해서 출발합니다. 무엇을 하든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기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28일 천직.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아무렇지도 않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 힘쓰는 일이 적성인 사람도 있고요. 재능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나의 재능을 깨달은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우미를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손님이 예의 바른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사람 말을 잘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일일이 호응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들어줍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서비스업의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엄청난 근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대할 때 안경을 벗고 있었던 것이죠. 안경을 벗으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력이었고요. 자신이 접대하는 손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호응하는 몸짓은 목을 흔드는 버릇이었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것도 목을 흔드는 버릇도 도우미라는 직업에 매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재능입니다. 도우미라는 직업으로 그 재능이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고 시력이 좋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모두 도우미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으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지금 행복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저것 도전해 봤는데 실패하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의 천직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